여러분, 혹시 그림 한 폭에 한 사람의 꿈, 그리고 무려 21편의 시가 담겨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한 왕자의 꿈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예술 작품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 꿈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바로 15세기의 한 왕자와 당대 최고의 화가 그리고 21명의 학자들이 이 그림 몽유도원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안평대군이라는 한 왕자가 꾼 하룻밤의 꿈이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생생했던 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1447년 4월 20일 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자기가 마치 신선이라도 된 것처럼 복숭아꽃이 만발한 환상적인 낙원, 도원을 거닐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보통 그런 꿈을 꾸면 막 화려하고 아름다운 낙원을 기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평대군은 꿈에서 깨고 나서 그 복숭아꽃 마을보다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좁고 험준했던 바위 협곡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이 부분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꿈이라는 게 붙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안평대군도 그 생생한 감각이 날아가기 전에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꿈을 그림으로 그려주게. 정말 놀라운 건요. 안견이 안평대군의 설명만 듣고 단 3일 만에 이 엄청난 걸작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와, 왕자의 머릿속에만 있던 그 막연한 이미지가 드디어 눈에 보이는 실체로 태어난 순간이었죠.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안평대군은 곧바로 자신의 동료이자 당대 최고의 문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쫙 펼쳐 보여주면서 자, 이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시로 한번 남겨보게 하고 요청을 하죠. 가장 먼저 붓을 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북방을 호령하던 명장 김종서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해석을 기다렸죠. 그는 이 꿈을 신선이 사는 세계로 묘사하면서도 시의 마지막을 사람이 사는 집, 즉 인가로 끝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이상향은 그냥 저 멀리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었던 거예요. 역시 장군다운 아주 현실적인 시선이죠. 자, 다음으로는 문인 최항이 나섰는데요. 그는 그림을 보면서 조금 다른 감정을 읽어냈던 것 같아요. 그의 시에는 뭔가 미묘한 서늘함이 담겨 있어요. 꿈속의 그 낙원에 다시 찾아가려 해도 그때는 이미 봄의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한 번 깬 꿈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강물은 어제의 그 강물이 아니라는, 어찌 보면 좀 씁쓸하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21명의 시인들이 다들 제각기 다른 감상을 노래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공통된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사꽃, 심구름, 흐르는 물 같은, 그러니까 이 그림이 던져준 이미지들을 재료 삼아서 각자의 세계를 펼쳐 나갔던 거죠. 이렇게 수많은 칭찬과 감탄이 오갔는데 정작 이 꿈의 주인이었던 안평대군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두 개의 시구였어요. 한쪽은 박팽년의 시처럼 꿈의 여정이 끝이 없다고 노래했는데 다른 한쪽은 성산문의 시처럼 술잔도 아직 비지 않았는데 그림이 먼저 말려 올라간다면서 갑작스러운 끝을 이야기했거든요. 특히 이 성산문의 구절. 마치 한창 즐거운 잔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와서 판을 접어버리는 듯한 그런 아쉬움 있잖아요. 뭔가 더 남았는데 갑자기 끝나버리는 그 허무함. 이걸 정말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이 구절을 본 안평대군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 꿈이 바로 저랬다. 나는 아직 꿈속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이 뚝 막히면서 꿈이 끝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진짜 원했던 건 자기 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꿈이 끝나던 바로 그 순간의 서늘함, 그 아쉬움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랬던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뒤에 물러서 있던 화가 안견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안견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의 맨 끝쪽 산을 조금 비워두었습니다. 대군께서 차마 말씀하지 못하신 그 마음이 바로 그 산에 있었습니다. 안견의 그 말을 듣고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화려한 복숭아꽃 너머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텅 비고 서늘해 보이는 산과 그 여백을 보게 된 거예요. 와, 화가는 왕자가 말로 다 하지 못한 그 꿈의 끝을 이미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아두었던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아주 사적인 꿈이 화가의 붓끝을 통해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림이 됐고 또 21명의 시인들을 거치면서 21개의 새로운 세계로 펼쳐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나 자신조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선명하게 봐줄 때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몽유도 원도는 바로 그 기적 같은 이해와 소통의 순간을 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